수원시 제3선거구가 지역구인데요. 지역구가 수원군공항 소음 피해 지역입니다. 자, 수원군공항 이전 문제, 지역민들 또 수원의 수건 사업인데 언제쯤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우리 수원을 포함한 경기도민께서는 어떤 군공항 및 군사시설 때문에 그런 소음 피해로 인해서 정말 일상을 잃어버리셨죠. 이 소음 때문에 아이들에게 건강 예상이 생기고 대화 소통이 안 될 정도로 고통받고 있다는 현실은 대한민국에서는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여태까지 지지부진하고 있다가 저는 그 2021년에 우리 그 6차 공항 종합 계획이 통과됐습니다. 거기에 경기 남부 민간 공항의 건설이 반영이 됐고요. 당연히 이 법은 군공항 이전 및 지연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 우리 염태영 경제부지사가 주축으로 한 경기국제공항 추진단이 형성이 됐고요. 또 그 관련된 조례도 지금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근시안적으로 이것이 한 향후 5년 안에는 이 국가적 문제고 이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문제고 또 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가시적인 성과는 분명히 올해의 추진 계획이 저는 수립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서 지지부진했던 논의가 2018년 이후였죠. 경기국제공항이 대안이 되면서 좀 반짝했지만 여전히 답보 상태입니다.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게 군공항 이전 이슈로 자꾸 어떤 지자체 간 갈등으로 이렇게 점철되면서 사실 그 이유 때문에 지지부진했지만 경기 남부 국제공항은 상황이 다릅니다. 이건 760만 남부 도민의 성장 동력, 그다음 교통권,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간에 있었던 오해를 어떤 도민의 공론화를 통해서 걷어내고 그다음 다시 민간 국제공항까지 포함시킨 사업계획을 포함시킴으로써 연간 7조의 경제 창출 유발 효과, 그다음 5만 명의 고용 창출, 그다음 핵심 반도체 산업인 여러 가지 그 4차 산업혁명의 고부가 가치를 하는 그런 제조업들에 대한 이런 물류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계획을 다시 한번 수립하고 도민에게 공론화를 다시 시작하는 어떻게 보면 더 큰 성공, 더 큰 혁신을 위한 그런 과도기를 다시 겪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의견 수렴은 분명 1, 2년 안에 저는 끝날 거기 때문에 지지부진한 하다기보다는 어떤 경기 남부 국제공항에 대한 더 큰 아젠다에 대한 성공을 위한 어떤 지금은 성장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데 경기국제공항 건설은 김동연 지사 네. 또 이재준 수원시장이 약속한 공약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도의회에서는 네.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760만 경기 남부 도민을 위한 사업입니다. 어떤 지자체 간의 갈등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의 신성장 동력을 만들자, 이 논의에는 여야의 의견이 없습니다. 다 동의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작년 예산 때 우리 경기 남부 그 국제공항 그 용역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추진단에 대한 운영 예산도 통과시켰고요. 공론화 하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 그 6월 회기 때 경기국제공항 건설 지연에 관한 조례안도 지금 올라와서 여야 의원님들께서 아주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또 미래 혁신적으로 이 사업을 보고 지금 논의 중인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경기도회가 이런 것들에 대한 용역에 대한 결과, 타당성, 그다음 이런 공론화 작업들에 저희가 중심에 서서 이 결과를 가지고 국토부와 국방부 이런 데 적극 개진을 해서 정말 지방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과 어떤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이 목소리가 정말 국가 차원에서 정말 이 필요성을 느낄 수 있게 그렇게 정말 이 계획은 정말 국가 단위의 성장 동력이구나. 이 필요성을 중앙정부에서 느낄 수 있게 경기도회가 그 최선봉에 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수원 특례시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특히 서수원을 개발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죠. 서수원 주민들의 수건 사업은 바로 R&D 사이언스 파크 조성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지 좀 소개해 주시고 진척 사항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네요. 네, 그 서수원 R&D 사이언스 파크 조성은요, 그 수원 성균관대의 식물원 부지 3만여 평을 개발해서요, R&D 최첨단 사이언스 파크 부지로 만드는 것입니다. 요즘 R&D 산업이 국가 시진 성장 동력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성균관 대학교와
국가 정부, 국토부, 그다음 도, 시가 같이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이 R&D 사이언스 파크를 조성하게 되면 연간 7천억 원의 고용 창출 효과, 그다음 한 10,000명 정도의 그 고용 창출 효과를 통해서 그 정말 부가가치 산업들을 같이 개발해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정쟁으로 인해서 한 10년 정도 답보 상태에 있었습니다. 굉장히 억지 주장을 했고 그것이 검찰에 깨끗하게 무혐의 판결이 나고 다시 지금 사업 추진 단계에 이뤘고요. 새로 부임하신 성대 총장님이나 우리 수원의 국회의원님들께서 또 이재준 시장님께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지금 되게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요번 연도 후반기에 GB 해제, 그린벨트 해제가 통과되면 아주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고요. 저는 이 스케줄대로 간다면 2026년도에 서수원 R&D 사이언스 파크는 성공적으로 개공이 되고 정말 우리 수원 서권 발전의 신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율전 지하차도는 경부선 철도 개통으로 나뉜 율전동의 위아래 마을을 이어주는 유일한 통로인데요. 보행로 확장 공사를 추진하는데 의원님이 큰 역할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확장 공사가 필요한 이유 또 주민들 반응까지 좀 전해주십시오. 예, 확장 공사가 필요한 이유는 굉장히 명확합니다. 이게 예전부터 지어진 지하차도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어떤 통행할 수 있는 통행권조차 보호가 안 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사고의 위험도 정말 위험하게 놓여 있고요. 침수 피해도 지금 수시로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헌법이 보장한 어떤 교통권이나 어떤 통행권을 보장 못 받는다는 것은 정말 비상식적인 일인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양방향 통행이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차도 요 폭과 넓이가 굉장히 좁아서 굉장히 차량이 통행되는데도 굉장히 불편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말 주민분들이 정말 가장 강력하게 이것은 개선해달라고 많이 호소하셨고요. 그래서 2022년도에 이것의 사업 추진에 대한 용역 예산을 확보해서 이제 올해 안에 용역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전 통행로를 아예 확장해서 폭과 넓이를 깔끔하게 넓히고 그다음 양방향, 쌍방향 통행도 가능하게 하고 외관도 정비해서 정말 지역 주민과 어떤 그 차량 통행에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정말 오히려 통행하고 싶고 다니고 싶은 지하차도로 그렇게 탈바꿈시키겠다. 그래서 올해 용역 결과가 나오면 내년도 사업 한 150억 정도의 사업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 6월에 사업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네, 추가적으로 좀 질문 드릴 텐데요. 최근에 경기도 체육회 혁신발전 TF에 참석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논의가 됐는지 좀 궁금하네요. 저는 사실 축구선수 출신 경기도의원입니다. 저도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간절한 마음으로 참석했는데요. 여태까지 경기도 체육회가 사실 지난 10대 경기도의회 때 민선체육회로 바뀌면서 여러 성장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구조적인 문제, 행정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정말 자정 노력을 통해서 또 환골 탈퇴를 통해서 여러 가지 혁신을 했고요. 그 이관돼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다음 이관돼 있는 시설도 있고요. 지금 도시공사가 위탁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 체육과가 운영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경기도 체육회가 민간 회장도 선출하셨고 또 민간 법인단체로 우뚝 섰기 때문에 체육회가 오로지 가져와서 정말 경기도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우리 경기도 체육회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사업과 어떤 시설에 대한 이관 작업을 하자. 그다음 정상화를 6월 말부터는 시작하자. 이게 혁신 TF의 골자였고요. 또 채용 예산 같은 것들도 전폭적으로 늘려서 정말 도민의 건강한 삶에 어떤 복지 정책으로 쓰일 수 있도록 우리 도민들이 스포츠 기본권 아래서 건강한 삶을 보장받으실 수 있도록 생활 밀착형 체육 복지 정책도 하자. 그런 논의들이 좀 재승적으로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도민들에 대한 당부 말씀 또 어떤 정치인 되고 싶은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제 슬로건이 이익 앞에 물러서고 책임 앞에 다가서자입니다. 저희는 도민께서 정말 주신 소중한 권한을 가지고 일하는 정치인들이죠. 그래서 저는 정치인들이 다음 선거가 아닌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 도민의 삶을 위한 정치를 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남은 임기 당리 당략, 진영 논리 버려두고 정말 1,400만 경기도민을 위한 정치를 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정말 정치인 황대우를 기억했을 때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수호신이었구나. 내가 정말 선거장에 나가서 행사한 한 표가 정말 헛되이 되지 않았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을 것은 정치구나.
이런 신뢰를 드리는 정치인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경기도민과 함께 임기 끝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계속 신뢰해주는 정치인 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의회 황대호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